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경칩이 지나고 이번 주 일요일은 우수인데요. 우수는 말 그대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도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봄이 왔으니까 저희가 기지개를 활짝 펴고 사업을 좀 더 크게 잘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네트워크 구조조정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보시는 표를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이해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위스의 구분을 보면 개념에서 폭 그리고 넓게 펼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초기 수입에 대한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은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량을 넓히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뎁스는 깊이 닷을 내리는 개념인데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증가 그리고 안정성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확대하는 방법은 한번 만나서 무슨 결과를 바라고 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꾸준히 제대로 만나면서 팔로우업도 하고 팔로우스루도 하며 그리고 상담도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지면서 뎁스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을 합친 것 위스와 뎁스의 결합이 팀워크로 완성이 되는데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안정성과 수입 모두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에 확실히 플러그인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우선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사람들이 비전을 봤을 때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가 좀 많았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초기에는 좀 진행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처럼 단순히 파는 사업이 아니고 꿈과 자유를 위해서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사업이라는 거 사업 초기 때는 잘 모르고 진행됐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정형화한 사람, 시스템을 만든 사람, 이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덱스터 예거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스템을 확립한 사람, 덱스터 예거 시스템, 그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입증된 시스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올바른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녹아들면서 이 덱스터 예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되었고요. 덱스터 패밀리들 그 파트너들은 6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과를 갖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와 뎁스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러기가 이렇게 비행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대열을 갖추고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잖아요. 이랬을 때 기러기가 갖고 있는 힘의 72%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싱킹빅 그룹이 30년 동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김종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보완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팀워크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김종규 사장님의 절대 긍정의 이 정신, 어떤 철학이 저희의 그룹의 핵심 키워드로
잘 뿌리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난이라든가 비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원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비평가를 위한 동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덱스터 예고의 시스템과 김종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팀워크로 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트워크 구조조정 위스, 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이라고 하는데요. 위스라고 하죠. 직접 후원해서 프론트 계열 또는 레그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수입하고 이게 직결되는 관계식이 있어요. 우선 폭을 충분히 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폭이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사업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거죠. 좋은 뜻으로 보면. 근데 재촉, 푸시, 그래서 이제 막 부담을 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 내가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는 이유는 위스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마찰을 만들기도 하죠. 그분만 가지고서 계속 푸시를 하게 되니까 나는 도와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업라인 입장에서도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생기고, 초기에 폭을 충분히 넓혀서 그 사업자에게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업의 요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준비된 사람은 의기투합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뎁스로 후원을 하게 되고, 충분히 위스가 많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소비자로 또 관리하면서 기다려는 부분들. 근데 내가 위스가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든 아니면 뭐 사업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이제 급해지면서 푸시하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위스가 충분히 넓게 되면 수입도 증대가 일어나고 푸시한다고 또 파트너가 느끼지도 않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제대로 진행되는 그런 폼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뎁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이 수입에 대한 어떤 보장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뎁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사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지고 복제하고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 내리기라고도 하고 닷줄 내리기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각 레그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2단계, 3단계, 4단계, 뭐 5단계, 6단계, 7단계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겠죠. 근데 열정은 어쨌든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이 열정이 가득할 때 충분히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결국에는 뭐 말 그대로 많이 뿌리게 되면 그 중에 뭐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뭐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도 있지만 좋은 토양에 뿌려진 이 씨앗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갖는 부분들로 이렇게 맺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자라는 씨앗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씨앗을 선택해서 충분히 물과 거름을 주면서 정성을 들여가는 거죠. 이 부분을 이게 이제 뎁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구조 조정에서 위스와 뎁스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균형 잡힌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만나는 이 예상 파트너들, 예상 프로스펙트들이 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그리고
의기투합 이뤄낼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무자본으로 자영사업의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무자본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일반적인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자본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아무리 작은 점포를 운영할지라도 작게는 뭐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십억까지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관리 비용도 나갈 수 있고 뭐 보증금은 당연히 있을 거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점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직원이 있다는 것은 직원 월급도 나갈 거고, 재고가 만약에 당연히 있어야 되면 재고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영사업 자체를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자영업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뭐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줄 아는 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업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유동자산이라든가 자본력은 어떻게 되고 유동부채가 되고 뭐 이런 뭐 굳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업을 할 때 필요라는 것들, 말 그대로 자본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필요가 아니라 선택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복잡한 부분들, 뭐 배워야 하는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이 사업에서 우리가 포커스, 어떤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아니면 핵심 키워드, 그게 아마 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자본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안전한 부분을 가지고 나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무경험으로 사업이 가능하다인데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경험 없이 시작을 해요? 거의 망할걸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희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왜 그렇죠? 안전하니까. 뭐 투자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아마 거의 유일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스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성공적인 스폰서로부터 받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 팀워크로 진행되는 부분들, 스폰서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치가 되어지고 나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간접 경험으로 자리를 잡고 진행되는 멋진 비즈니스. 그래서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성별,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멋진 특징이 바로 두 번째, 무경험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인데요. 현재 일을 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거를 유지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그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노후 준비, 더 나가서 뭐 성공하고 뭐 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용돈벌이 식으로 알바 정도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성공의 기회를 부업으로 가능한 일이 과연 존재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메이의 일이 바로 그렇게 부업으로 현재를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예.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접근할 때 간혹 초보자들이 부업이라는 그 글자 아니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로 부업처럼 진행을 이제 진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맞는데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크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올인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아메이 사업으로 부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알바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능하다. 이걸 그냥 단어 자체로 해석하는 오류를 갖지 않는 거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두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야 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으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시고 하고 있는 자영사업 다 문 닫고 이 사업으로 올인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멋있는 건지 아니면 뭐 무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모든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 자세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 그리고 고정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경쟁자들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소비성으로 쓰는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생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걸 투자한다. 재테크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시간을 시테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테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오고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부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특징, 그게 바로 부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라는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족 사업이 가능하다인데요. 이 리치드 버스 사장님의 창업자의 스피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남편은 이쪽으로 일하러 가고 와이프는 저쪽으로 일하러 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리고 가족 공동의 가치관이 생겨서 그것을 가족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출발은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가 다 같이 보상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다 함께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함께 가족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부모가 꾸는 꿈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면서 이 멋진 이 가족 사업으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의 네 번째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건데요. 학력이라든가 뭐 어떤 지위라든가 뭐 종교 뭐 이런 부분들이랑 차별이 없는 거죠. 성별, 뭐 일반적인 뭐 기업이나 뭐 회사
통념적으로 보면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인맥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뭐 어떤 고가 점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경쟁 자체에서 우위를 범할 수도 있고, 차별이 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메이 사업 자체에서 우리에게 차별은 당연히 없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딱 그게 있어요. 당신이 얼만큼 성공하고 싶은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꿈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얼만큼의 성공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거지, 당신의 능력이 어떻고 당신의 학벌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차별을 두는 부분들로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뭐 스폰서, 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 업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메이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을 하고 이 사업을 사업으로 진행하시려면 이력서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당신 학력도 좀 보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좀 보고 종교도 좀 보고 지역도 좀 보고 뭐 이런 걸 본 다음에 한번 사업을 시킬지 말지 뭐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 들은 분 계세요? 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예. 우리의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무차별, 아무것도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꿈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꿈을 정말로 이루고 싶고 그 꿈을 해내고 싶다면 우리의 조력자들, 말 그대로 이제 스폰서들, 시스템, 팀워크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것들이 이 아메이 사업의 이 특징 5번째 중에 해당되는 특별한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번째 특징은 이 보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그 스피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ABO가 창업자께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나는 루비 플래티늄인데 그 사이에 뇌수술을 몇 번을 받았고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고, 그래서 근데 그런 수술비라든가 생활비 모두 이런 것들이 아메이 수입으로 가능했고 저축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고 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책상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활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아메이를 통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핀을 그런 레벨을 정도를 갖고 있다면 창업자의 메시지에 나오는 그 스피치의 주인공처럼 이 보험 기능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내가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이 아메이의 어떤 이 보험 기능으로서는 정말 이 지구별에서 최고로 가장 완벽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험 자체가 보험의 그 기능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초래해서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대비하는 회복 수단으로 필요한 게 이제 보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왜 보험 들어놓으면 뭐 적당히 안도감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항목별로 막 이렇게 쭉 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뭐 저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 뭐 교육보험, 손해보험, 뭐 화재보험, 뭐 해상보험, 뭐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뭐 여행자보험, 배상책임보험, 건강보험.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보험도 있고요. 미국은 전쟁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개인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안전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보험은 뭘까요? 저는 아메이로 우리의 인생의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험 기능을 해주는 아메이 사업 6번째 특징입니다. 7번째 특징은 상속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ABO 번호를 상속시켜주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들이 이제 상속이 되어지고 수입이 상속되어지는 부분이죠. 아메이 사업의 상속?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의 상속은 돈을 넘어서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명문가라고 불리는 가문들을 보면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문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록펠러, 뭐 케네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들만의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아메이, 예를 들어서 아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덱스터 예거 패밀리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억만장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녀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저희를 돕고 있죠.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물론 그것도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보다는 덱스터 예거의 그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계승되어져서 돈과 함께 상속되어진 결국은 이것을 그 가문이 상속되어지는 계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장되어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로 성장을 했어요. 일정 레벨이 돼서 근데 그걸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메이 사업이 아니라 돈만 물려줬어요. 일반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진짜 상속일까? 근데 아메이 사업은 돈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계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미 백만장자에서 더블을 도전해서 또 그 자녀에게 FC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그 가족은 가문, 명문가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상속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되어지고 계승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용도 그리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덱스터 패밀리와 김종희 사장님을 통한 있던 싱킹빅 그리고 함께한 우리 팀워크 이런 모든 것들이 백만장자의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명문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특징은 이제 낙하산이 없다는 건데요. 특혜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보면 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급증한 낙하산 인사 해서 뭐 전체 공공기관 중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사람들 뭐 쯧쯧쯧 굉장히 많이 표가 있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뭐 끼어들기라든가 특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는데 사장 아들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실장님이 오셨는데 뭐 누구누구 친척이고요.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부분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메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9번째 특징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ABO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이게 같이 맞닥뜨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원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직원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정보라든가 회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 뭐 신제품 정보, 뭐 이런 게 아무튼 더 먼저 접하게 되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혜택들이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9번째 특징 부분에서 어떤 AB의 권리를 우리의 그 AB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은 사업을 못하게 하게끔 철저하게 이걸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연구개발하고 그리고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ABO가 맞는 거죠. 그래서 ABO하고 회사하고는 어떤 직원과 사장의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득권이 서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ABO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번째 특징으로 이제 저희가 넘어갈 건데요. 지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메이가 진출되어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곳에서 아메이 사업이 가능하고 내가 다른 나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많은 국가에 진출되어 있다는 걸로 뭐 경쟁력, 물론 그 자체로도 경쟁력은 있겠지만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간이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생필품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100여 개국에 있는 지역 및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다. 해가 지지 않는 끊임없이 나오는 수입이 가능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조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이렇게 좀 빠르게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 사업의 특징이 너무 대단하고 이 가치들이 너무너무 누구에게든지 막 알려주고 그들이 우리 사업의 기회를 막 알아듣고 그래서 막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막 제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성공에 성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 창업자의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한 강의에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창업자의 시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창업자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시를 가지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은 장애물을 보나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칠흑 같은 밤을 보나 믿음은 대낮을 본다. 의심은 한 걸음 내딛기 두려우나 믿음은 높이 솟아오른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 묻지만 믿음은 나요 대답한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시켜만 달라고. 가서 성취하십시오. ABO로서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창업자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답하기를 우리도 바라고요.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모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